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 보겠습니다. 20장 간정편인법 책 88쪽입니다. 간정편인법 옛 책을 보면 인성을 얻어가질 때 정인을 기뻐하고 편인을 꺼린다고 했는데 이는 단지 천간에 대해서만 논한 것일 뿐이다. 만약 지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추론한다면 오양간이 인신사해를 만나면 인신사해는 효신이 되지만 좌우묘유를 만나면 좌우묘유는 오히려 폐지, 왕지가 되며 오음간이 좌우묘유를 만나면 편인, 효신이 되지만 인신사해를 만나면 인신사해는 오히려 사지가 된다. 사지가 되니 지지에는 결국 얻어가질 만한 인성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오양간이 인신사해를 만나면 인신사해는 생주하는 인성이지 효신이 아니고 좌우묘유를 만나면 좌우묘유는 정인이지 왕지, 폐지가 아니며 오음간이 인신사해를 만나면 인신사해는 역시 정인이지 사지가 아니고 오직 좌우묘유를 만난 때에만 좌우묘유가 편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자수는 천을 귀인이 되고 오화는 기토의 녹이 되는데 어찌 자수와 오화를 효신으로 논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인성은 정인이든 편인이든 따지지 않고서 단지 원령에 당령한 것을 얻어가져서 격으로 삼는데 이 경우 당령한 인성을 결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원령에 당령하지 않은 인성을 얻어가져서 용신으로 삼는다면 이 경우에는 더더욱 인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사주 원국에서든 행운에서든 똑같이 적용된다. 술가들은 흔히 재성과 정관을 중히 여기고 인성을 가벼이 여기지만 이는 인성이 손상당하는 것은 정관이 극을 받거나 재성이 겁탈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만약 이따금 인성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다면 사주 원국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사주 원국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삼고자 하는데 드러난 인성이 없다면 지지의 역이나 중기에 암장된 인성이라도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 가령 간목일주나 을목일주가 신금 속에 들어있는 임수나 진술 충미 속에 들어있는 계수를 용신으로 삼거나 병화일주나 정화일주가 해수 속에 들어있는 간목이나 진미 속에 들어있는 을목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두세 군데 암장된 인성이 있어야 비로소 암장된 인성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행운에서 인성이 천간에 투출하면 길하나 인성이 극을 받아서 파괴되면 흉하다. 그러나 지지의 역이나 중기에 암장된 인성이 겨우 하나뿐이면 암장된 인성은 쓸모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 사주 원국에 있는 인성이 매우 약하면 반드시 관살운으로서 인성을 생조해 주어야 하고 사주 원국에 있는 인성이 매우 많으면 반드시 재성운으로서 인성을 극제해야 한다. 만약 인성이 너무 많고 강해서 극제할 수 없다면 필경, 하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성은 일주, 나를 생조해주는 성분이라서 나, 일주의 주체를 버리고 인성을 쫓아가는 법도 없고 비겁으로서 인성을 설계하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것은 오로지 편인과 식신이 둘 다 천간에 투출해 있거나 둘 다 지지에 저장되어 있는데 편인을 극제하거나 인화하는 성분이 없는 경우에만 꺼리며 편인에 대한 재화가 적절하거나 편인과 식신이 각각 천간과 지지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꺼리지 않는다. 또 옛 책을 보면 인성이 사지로 가는 것을 꺼린다고 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무릇 인성을 중히 여기는 까닭은 인성이 일주를 생조해 주기 때문이다. 인성의 병사지는 곧 일주의 노광지인데 어찌 해로움이 있겠는가. 위천리가 생각건대 이치로서 따져보면 사주 원국에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을 따라 종할 수 있다. 무릇 칠살은 일주 나를 극하는 성분인데도 칠살을 따라 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성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과 같이 일주 나를 생주해주는 성분인데 어찌 인성을 따라 종할 수 없겠는가. 임철초 선생이 주석한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보면
종강에 관한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그리고 인성의 병사지는 곧 일주의 노광지라고 했는데 이는 음양이 생과 사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만약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사하고 음이 사하는 곳에서 양이 생하는 것으로 논한다면 오히려 견강부회하는 격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하겠다. 92쪽 21장 간정편제법입니다. 간정편제법. 재성을 보는 법은 다음과 같다. 재성은 정제와 편제를 따지지 않고서 단지 득시하거나 득세한 것을 얻어가진다. 여기서 득시라고 하면 때마침 원령에 당령하여 기운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득세라고 하면 비록 원령에 당령하지는 못했어도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일간의 강약을 보는 것이 관건인 바 일간이 강하면 마땅히 재성을 생부해 주어야 하고 일간이 약하면 마땅히 일간을 생부해 주어야 한다. 예책에서 이르기를 재성을 만나면 정관을 봐야 한다고 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무릇 일간 내가 극하는 것이든 일간 내가 생주하는 것이든 어느 하나가 격에 들어맞아서 기운을 얻으면 모두 다 귀함을 얻어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재성과 식상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곧 유통되지 못하고 막혀있는 물건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재성과 식상이 오히려 서로 뒤엉켜 생주해주고 인화해 주어야지 반드시 재성이 일간 나를 극하는 정관을 생주해 주어야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재성을 쓰는 명조를 볼 때마다 만약 재성이 적은데 재성을 생주해주는 운으로 흘러가거나 재성이 많은데 재성을 극제하는 운으로 흘러간다면 비록 일생 동안 관살운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흔히 부귀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다만 사주 원국에서나 운에서 관살을 보기만 하면 부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재성이 많아서 신약한데 관살까지 겹친다면 틀림없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책에서 이르기를 정제는 곧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는 재물이라서 그것을 만나더라도 기이할 게 없지만 편제는 곧 많은 사람들의 재물이라서 그것을 얻으면 즐겁다고 했지만 제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재물을 얻어가지는 것을 기뻐한다면 이는 탐욕스러운 사람의 견해일 뿐이다. 다만 정제는 능히 정인을 손상시킬 수 있고 편제는 능히 효신을 극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제를 중히 여기고 정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또 예책을 보면 재성은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것을 싫어하고 지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학설이 있는데 이 또한 재성을 화폐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말일 뿐이다. 설사 재성을 화폐로 논한다고 하더라도 화폐가 한없이 많다면 돈을 물 쓰듯 해도 어찌 남이 화폐에 눈독을 들이는 것을 걱정하겠으며 화폐가 얼마 없으면 금고에 자물쇠를 채워놓아도 어찌 남이 화폐를 겁탈하는 것이 어렵겠는가. 한편 재성이 매우 왕하면 비겁을 용신으로 삼는데 그 까닭은 비겁이 일주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비겁이 재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에 반해 재성이 매우 약하면 식상을 용신으로 삼는데 이 경우에는 비록 식상이 재성을 생주하는 것에 의지하긴 해도 식상이 일주를 설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 재성이 너무 많아서 극도로 강하다면 재성을 극제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일간 나의 주체를 버리고 재성을 쫓아가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재성을 도와주는 운으로 흘러가면 길하겠지만 재성을 겁탈하는 운이나 일주를 도와주는 운으로 흘러가면 흉할 것이다. 그 밖에 시상편제격, 시상제고격, 일시전제격, 협제공제격과 같은 격들은 모두 단지 명목뿐이니 그보다는 차라리 사주와 일주와 사주에서 융통성 있게 용신을 찾아 쓰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도 적절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간정편인법, 간정편제법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